그래서 이 돌이 생각보다 안 큰 거예요. 안 큰데 이제 그 조카한테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팀이 독일 팀들입니다. 연대 측정을 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언제 났을까? 언제 만들었을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뭐 우주인 타령하는 사람은 뭐 기원전에 왔을 것이다. 뭐 난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궁금증을 좀 풀기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돌을 이제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 고고학적 연대 측정하는 방법 많이 들으셨죠? 탄소 연대 측정, 뭐 콜라겐 연대 측정. 탄소 연대 측정은 뭐 돌의 성분이나 이런 거. 네, 아니 그러니까 나무가 타면 탄소가 들어 있는데 그게 뭐 언제 탔느냐. 네, 과학적으로. 네. 그리고 뭐 콜라겐 연대 측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뭐 늙으면 콜라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죽으면 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뭐 그런 거에서 연대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거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람도 없지, 뭐 나무도 없지. 돌밖에 없으니. 일반적으로 하는 걸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이걸 연대 측정을 시도를 못했는데 유일하게 연대 측정을 시도한 사람들은 이제 이게 별자리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별의 위치하고 뭐 돌의 위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연대 측정을 한 게 있어요. 네, 폴 코속이라는 분이 어차피 뭐 시도했고. 종교적인 행사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저기 그 별자리하고 뭐 그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이 돌이 여기 지금 돌 여기 놓아져 있잖아요. 네, 이 돌이네요. 네, 요 돌이 여기 놓아져 있는데 이 돌이 놓은 이후로 움직였다면 그림이 부셔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놓은 자리에서 그림이 안 부셔졌다면 절대로 안 움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돌을 이렇게 탁 놨어요. 네. 그럼 이들을 탁 놨으면 요 아래 놓인 부분 이렇게 컵을 해서 요 아래 놓인 부분 이게 여기 넣어져서 생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요 밑변은 놓은 이래로 빛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늘이 졌겠죠. 네, 그늘이 졌잖아요. 그래서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빛을 본 순간 그거를 측정하는 걸 개발했습니다. 그걸 측정할 수 있어요? 예. 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해를 안 본 그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돌의 성분인데요. 돌에 이제 광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특별히 빛에 반응하는 있어요. 열을 받으면 뭐 간단한 원리긴 한데 빛을 받으면 이 모든 게 제로 시점에서 이게 우리가 사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원자는 항상 궤도에서 자꾸 원자를 뿜어냅니다. 근데 빛을 이제 받는 순간 이 모든 게 제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제자리로 가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기간 동안 뿜어냈는가 그걸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야, 그게 발달됐군요. 예, 그게 그러니까 고고학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이 발달하면 고고학이 발달해요. 여러 가지 방법. 전혀는 못했습니다. 측정이 가능하니까. 네, 이게 1990년대 정도에 개발된 건데 이 팀도 독일에 이분이 독일에 요분이에요. 지금 연대 측정하러 오신 분들이. 예. 요분이 이제 탐사 팀장인데요. 이분이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 일하는 지질학자예요. 지질학자. 예. 그런데 요 사람이 지금 오진 않았는데 여기 같이 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이 이거를 실험실에서 이걸 해봤어요. 실험실에서 해봐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추정이 가능하다고. 예, 추정이 가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질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뭐 이렇게 지층 같은 거 연대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층은 이제 밑에 있는 흙이 그 전에 빛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연대 측정을 하거든요. 그거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거를 처음으로 적용한 데가 나스카인 거예요. 나스카에서도 그 방법을 적용해보자. 그래서 저는 쫓아갔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제가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거든요. 고인돌. 우리나라 고인돌 연대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없잖아요. 돌만 갖다 놨잖아요. 돌만 갖다 놨는데 그 속에 유물이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고인돌을 어떻게 연대 측정하겠습니까? 근데 그쵸. 고인돌이 이렇게 돌을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안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치. 그래서 고인돌 그 세운 데 마지막 밑부분이 마지막으로 빚을 받은 곳이 돌 어딜까? 밑에. 그렇죠. 돌 밑에. 네, 그 제가 흙이. 이제 그 생각이 나서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 멕시코에서는 이 토기 연기대 측정을 했거든요. 이 빚을 마지막 받은 순간하고 똑같은 원리로 토기 같은 것이 열을 마지막으로 받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는 흙을 구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흙이 불을 구워지는 마지막에 냈을 때. 마지막으로 받는 순간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갔어요. 네.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낮 동안에 여기를 탐사를 했습니다. 탐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빛을 마지막 본 순간이잖아요. 빛을 마지막 본 순간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드러내가지고 아까 같이 햇볕에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연대 측정을 하면 몇 년도가 나오겠어요? 지금 당시가 그렇죠. 나오겠죠. 2005년이 나오는 거죠. 2005년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햇볕을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천막을 쳐야 되겠네. 천막 정도가지는 안 되죠. 그래서 안막. 우리가 대낮에 여기를 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낮에 여기를 탐사해가지고 이 오밤중에 밤에까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밤에 가서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들고 와야죠. 이제 측정은 실험실에서 하는데 이 밤에 가서 이제 시료를 들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전부 다 봤어요. 보고 나서 이게 전부 다 낮에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밤을 기다렸죠. 밤 7시 정도까지 돼서 해가 떨어질 때 기다리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달빛이 없는 금은 날 밤에 가요. 그렇구나. 또 그러니까 정확성을 위해서. 아니 정확성이 아니라 뭐 그렇지 않으면 연대가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잘 기다려가지고 이 팀하고 같이 바로 이 지역을 오밤중에 갔어요. 밤 7시쯤이니까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해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금음날이었는지 달빛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그 무덤 사이를 지나서 엄청 무섭겠네. 아우 막 해골 걷어차이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바로 그 산 꼭대기로는 가지 않았는데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옆길로 해서 갔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밤중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기 돌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돌에다가 그냥 이 돌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돌의 겉부분은 또 이제 햇볕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 속에 있는 돌 샘플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기계를 사용해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 메모진 돌 덩이를 가져갑니다. 그래 가지고 옆에 물 뿌리고 있죠. 이렇게 돌을 한마디로 해서 저기 박아가지고 돌을 떼내는 거니까 막 열이 나니까 또 열 나면 안 돼요. 아까 열 나면 마지막 열 받은 순간 뭐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기 물을 뿌려가면서 지금 돌을 빼내는 겁니다. 이건 대낮에 실험했지만 이제 밤중에 똑같은 방법을 했어요.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연대 궁금해지네요. 이제. 네, 연대 측정을 합니다. 여기 돌 하는 방법이죠. 네. 그렇게 해서 요 딱 내부 부분, 요 내부 쪽만 찍는 거예요. 요것도 그 당시에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실험을 하는 거니까 또 나스카가 유명한 데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그 담당이죠. 예, 담당이고 그러니까는 그 독일 팀인가 그쪽 팀이 와서 사진을 그러니까 저 동영상을 찍어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로 제가 간단 얘기한 연대 측정의 원리인데요. 원리. 네. 그래서 저기 우리가 원자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개, 그러면 이틀이면 20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10개나 20개를 빠져나온 걸 측정해서 하루에 10개니까 나누면 이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온 그거에 네. 네. 그런데 이제 햇빛을 받으면 그 순간 항상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연대 측정이라는 것은 열을 받으면 그게 제로가 돼서 다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도 그 원리로. 근데 아무거나 다 내는 건 안 되고 주로 장석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장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제 박편 연구인데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서 어떤 광물의 성분이 있는가. 그러니까는 뭐 석회암 같은 건 안 돼요. 여기가 저기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석영, 장석 이런 광물질이 있어야 광물질이 있어야지 측정이 가능하다. 네, 측정이 가능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어. 고인돌 같은 경우 화감이고 맞아요. 제주도에 석영 맞고. 작용.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렇죠. 과학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해서 하는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 현장에서 일은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죠. 그래서 대부분 고고학 프로젝트하고 같이 하는데 고고학 프로젝트는 그 주위를 이제 탐사를 해가지고 뭐 발굴하고 재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다른 분이 있었는데 고고학 프로젝트에 이제 협조해가지고 한 2주간 있으면서 현지 조사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돌 저돌해서 샘플을 가져갔죠. 그리고 네, 실험은 그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게요? 연대가 어느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연대가 뭐 한 1000년은 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1000년 이후? 1000년 이전. 1000년 이전? 1000년 이전? 음. 기원전은 아니고 나스카 그 분이 들고 간 시료는 400년에서부터 700년 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치면 400년에서 700년. 삼국시대 정도 되죠. 그렇죠. 삼국시대 정도 되니까 그렇게 뭐 기원전은 아니네. 예, 전혀 네. 그러니까 굉장히 400, 현실적인 700. 나이죠. 네. 400에서 700년 사이 연대 서기 얘기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주인이 나왔다고 해서 눈이 이만해가지고 막 뛰어노는 원시 시대가 아닌 거죠. 그냥 그 뭐 삼국 시대 고대인들 정도의 시기에 했구나.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 삼국 시대 정도 되면 이미 국가 체제가 완비되고 그렇죠. 그리고 의례 같은 걸 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나스카의 지상화 같은 그러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이 통치 방식. 그런데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이 네. 우리가 나스카 지나가면서 나오다가 본 거예요. 저거 트럭이 보이죠? 네. 이제 타고 갔더니 이제 트럭인데 네. 그쪽에 보니까 거기에 순 돌덩이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갈돌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산에서 뚝뚝 떨어진 돌입니다. 그 돌에서 보니까 뭐 어쨌든 화산이니까는 큰 암석들도 많잖아요. 큰 산이니까 그 쿠스코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산들이 무지하게 커요. 그런데 이거 딱 내려서 멀리서도 보는데 뭔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을 또 집어넣네. 돌에다가도 그렸네. 여기 보세요. 이게 비슷하죠. 새의 모습이 아닙니까? 뭔가 하여튼 새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동글동글동글한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그림이 있고 구멍이 또 막 뚫려져 있어요. 이거는 구멍도 막 뚫려요. 구멍은 그렇죠. 이 구멍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겁니다. 비가 떨어져서 구멍이 한 게 아니고 인위적인 거. 인위적으로 사람이 뚫은 거죠, 그죠? 이거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좀 뭐 돌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네, 돌에다 그리면 이 구멍은 돌을 자르려고 하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을 채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망치로 두들기면 절대로 안 부셔져요. 여기에다가 이 구멍 같은 걸 뚫고요. 거기다 나무 같은 걸 박습니다. 나무를 박고 박아가지고 물을 채워 넣어요. 그럼 나무가 팽창하면서 돌이 깨집니다. 나무에 돌이 깨지면 뚫어가지고 뚫어서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개 한 줄로 이렇게 나란히 해서 쭉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직선으로 딱 떨어져 나가요. 깨서 하면 힘드니까 거의 절대로 안 깨지고 그러니까 단단하니까. 그러니까 뭐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띠띠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네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 돌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에 늘어져 있어요. 그림이 또 다 그리고 그 그림들이 전부 다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화에 있는 그림이 꼭 지상화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돌에다도 새기고. 그리구나. 그래서 보니까 이쪽에 토기들이 아까 토기조각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 산꼭대기의 무덤에서 토기조각 있었잖아요. 그 토기조각과 같은 토기조각이 여기서 만드는 토기조각인 거예요. 그리고 근데 토기조각의 그림 같은 거 좀 보세요. 아까 토기 조각. 여기가 토기잖아요. 네네. 토기에 있는 그림들. 그림에 있는. 또 새네요 다. 새. 요거는 물고기. 뭐 이러고. 저건 인디언 같기도 하고.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머리띠인데요. 머리띠인데도 그 모양이 새 같은 거예요. 새를 여긴 좋아했네요. 또. 즉 여기에서 보니까는 나스카의 요 문양도 하고도 닮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돌아가 보면 뭐 둥글둥글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특이한 문양이 아니라 물론 이제 문어같이 표현한 거
그럼 해상돼서 그런 건가? 예, 문어같이 표현한 것도 화성이 있지만은, 낙하 해성이.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기하학적인 문이잖아요. 네네네네. 굉장히 저 사물을 단순화해서 이렇게 그림식으로 그리는 것이 이쪽에서 굉장히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스카의 지상화에 있는 그림이 뭐 특별한 그림이 아니고 여기에서 있었던 뭐 새들 아니면 물고기 원숭이도 있었고 아까 뭐 그렇죠. 원숭이도 있었죠. 원숭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미. 그 거미는 근데 거기 있는데 원숭이는 진짜 특이하네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열대 저기 좀 축축한 동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아까 원숭이가 있었고 원숭이하고 화성이는 좀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문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약간 형상화 새 같진 않거죠.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막 그린 건데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랑 굉장히 닮았어요. 근데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요? 아까 안데스 지방이 연결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 북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숲속 저지대입니다. 열대우림이에요. 그러니까 저지대인데 이 아르헨티나랑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습기도 많아요. 그래서 열대 저지대니까 거기는 원숭이 있겠죠. 거기는 원숭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스카에서부터 그 아르헨티나 북부까지 거기에 있던 사람 최소한 가봤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또 뭐 그랬든지 와서 그리지는 않아도 그 문양을 제공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류의 범위가 넓었겠네요. 그렇죠. 산속 사람도 내려와서 이제 정보를 주고 아니면 그쪽에 이제 그림 그 동물에 대해서도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동경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동경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하여튼 뭐 다양한 그림들이. 네. 그리고 이쪽 지대에는 그래서 이 나스카뿐 아니라 이러한 요런 식으로 돌에 생긴 안각화 같은 것도 많고 이 지역 전체가 이런 거 그림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 토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못 세우니까 그냥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새기고 막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축물은 없지만은 사실 이것이 고대의 고대라기보다는 이제 역사 시대에 400년에서부터 700년 사이 아니면 이제 좀 더 많은 이제 연대 측정을 하면 좀 더 이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흐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았던 시절하고 그닥 다를 바가 없는 시절에 이쪽에서 수많은 흔적을 남겨놨다 그럴까요? 그런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종교의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교의식뿐 아니고 제가 이쪽까지는 뭐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개만 들고 왔는데 나스카 바로 근처에 또로 무에르토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로 무에르토. 스페인어인데요. 또로는 또로 저기 투 하는 소 있죠. 그게 또로입니다. 또로. 무에르토는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소가 죽으면 딱 이렇게 얽혀져 있잖아요. 이런 돌이 지금 소가 얽혀져 있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이러한 그런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산 전체에 이런 돌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조각된. 제가 번호를 870몇 개를 세웠어요. 그런 돌에.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그림이 있고 그게 870몇 개의 돌이 있었거든요. 그 돌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돌을.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있어요. 이러한 그림이 있는 돌이 산 사면에 쫙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단순히 그림이지만은 어떤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야기책 같은 거예요. 혹시 이삿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뭐 종이에다 안 하고 돌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삿바에 그림 도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뽀뻘부라는 신화 얘기로 나중에 남았지 않습니까? 맞아. 그거와 똑같은 것이 이쪽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돌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이가 없잖아요. 그렇지. 종이가 없는 대신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에다가 기록을 해서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남겨놓은 거죠. 남겨놨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면 해석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해석 안 됐어요. 그렇구나. 해석 안 되지만은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기록하고 이제 보고했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어떤 이야기라든가 이 뭐
엘콘도로 파사처럼 그런 미녀처럼 우리 남아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작해서 해독을 할 수 있다면 나스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생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런 그림을 그려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예. 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안데스 지역은 진짜 굉장히 흥미 있는데 제가 여기 갔을 때 그 페루의 고고학자와 같이 일했거든요. 네. 현지인이 협력해줘야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같이 하셔야 뭐 저야 이제 담장 그냥 옆에 주서 튀었지만은 네. 근데 그 고고학자가 말하는데 네. 페루 전역에 당시 2005년 당시에 고고학자 8명이래요. 근데 제가 치치니사 프로젝트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그 프로젝트에서 일하던 고고학자 8명입니다. 그러니 이 거대한 지역에 지금 산 한번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산 꼭대기에 전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 거대한 지역에 고고학자가 8명밖에 없으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연구해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측정이라는 하나의 도구만 써도 저 우주인이라든가 그러한 상상을 떨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방문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더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하면 네. 되겠네요. 그리고 네. 이제 저쪽에서도 이 해석이 되면서부터 빨리 뭔가를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거의 마야 문명이 그 문자가 해독되면서 이거는 물론 문자는 아니에요. 그림인데 그림 문자. 그림인데 너무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해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네. 해독했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해독이 되겠죠. 예, 그 해독할 날을 기다리면서 예. 잃어버린 시간을 계속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예. 오늘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